14쪽은 다음 방정식 중에 해가 없는 것은 8번 한번 보죠. 요 문제인데 일단 각각의 방정식을 다 풀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 포함하고 1까지 해가 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걸 찾으래요. 그럼 5개 방정식을 다 풀어야겠죠. 5개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이항하고부터 시작할게요. 4x는 4가 되겠죠. 이행하면 될까? 좀 키워볼까? 홀수번 먼저 문제들 다 볼까? 이렇게 홀수번 문제. 자, 3번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푼다. 가능하면 x가 좌변으로 오게끔 이항하고 상수 이항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4x-6x는 4가 아니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고로 마이너스 1을 좌우변 나누면 2. 선생님 중간에 나눗셈이나 이렇게 곱하기 분수식 안 써도 될까요? 계산 괜찮아요? 너무 빨라요? 계산? 동건아, 계산 빨라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는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처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x의 값은 2가 되거든요. 3번은 답이 없네. 그러니까 x의 근이 없는 게 아니라 근이 이 안에 없다고. 이해됐을까? 그러면 찬서는 몇 번이 답이라고 썼어? 4번. 4번 방정식 한번 볼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4번 보면 5x-6은 6x-6이다. 자, 이항하면 5x-6x고 우변은 마이너스 6이 있었는데 요 마이너스 6 이항하면 0 되죠. 마이너스 x가 0이라는 이야기는 x는 얼마야? x는 0이지. 이 안에 있나요? 찾을 수 있겠죠? 요 정도.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175쪽. 175쪽은 어때? 10번은 괜찮아? 10번? 10번 한번 볼까? 자, 1번. 자, 참고로 문제 풀 때 OX로 쓰지 말고 T하고 F로 쓰라 그랬죠. 이렇게 써놓고 문제에서 고르라는 건 T를 고르라고 했구나. 이렇게 찾아봐야 돼. 알겠어? 언제나 참인 것과 거짓인 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에 합답한 걸 O, 문제에 안 맞는 걸 X로 표현하면 문제 풀 때마다 헷갈려. 오케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T 찾기, 옳은 거 찾으세요 할 때도 있고요. 틀린 거 찾으세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둘 중에 뭘 찾든 간에 문제 풀 때는 항상 이걸로 표시를 해서 찾아가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1번. 자, 6a는 3b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내고 싶은 게 얘가 지금 의도한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좌우변을 살펴봤을 때 여긴 6이 있고 여긴 3이 있잖아. 그지? 얼마로 나눈? 3으로 나눈 식. 그래서 2a는 b다. 얘를 찾고 싶었을 거야. 그지? 2번 볼게요. 2번 보면 양변에서 이렇게 4 소거되죠. 그러면 2a가 2b라면 a는 b라고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F, T 맞아볼까? 3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좌우변에 얼마를 곱하면 지금 여기는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계수잖아요. 분수가 귀찮아. 나는 계수가 정수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좌우변에 똑같이 6을 곱한다고 생각하라고. 좋았어. 좌우변에 똑같이 6을 곱해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3a는 2b다. 이걸 찾고 싶었겠지. 그 옆에 간단하게 요거 좀 써놔 보세요. a분의 b와 c분의 d가 같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a 곱하기 d와 b 곱하기 c가 같다를 의미합니다. 이건 분모의 최소 공배수까지는 아니지만 a 곱하기 c를 좌우변에 다 곱하는 거야. ac를. 응? 여기도 ac 곱하고 여기도 ac 곱하고. 그래서 분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x자로 곱한 값이 서로 같은 거야. 됐을까? 이런 분수의 성질을 이미 알고 있다면 빠르게 3a는 2b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틀린 말. 어떻게 돼야 돼? 3a는 2b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 1번도 고쳐 쓰려면 2a는 b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나요? 4번이 조금 헷갈렸나요? 아니에요? 뭐야, 반응이 없어. 4번은 3a는 b예요 이러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좌우변에 2를 더하는 이 식으로 가려면 이 상태에서 2를 이렇게 더해야 맞는 말이 되지. 그것 때문에 틀린 거. 그다음에 5번이 잘렸는데 3분의 a가 b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는 3b다. 좌우변에 3 곱하면 이렇게 돼야죠. 됐을까? 거짓말. 야, 진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편하게 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왜 장비가. 자, 12번 볼게요. 가나다에 알맞는 네모에 들어갈 식들을 찾아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아봅시다. 요거죠. 가나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생각을 해보자고. A랑 B가 같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다. 이게 첫 번째 네모 박스겠네, 그치? 그 다음, 자, 이 상황에서 1로 넘어왔어. 3A가 어떻게 변한 거야? 2분의 A로 바뀌었지. 좌우변 어떻게 한 거니? 좌우변에 6분의 1을 곱했죠. 이해돼요? 좌우변에 6분의 1을 곱한 거예요. 3과 약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3a는 2b라는 식이 바뀐 게 뭐냐면 2분의 a로 바꿔서 쓰라 그랬거든? 그러면 3a가 2a가 되려면 6분의 1을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어는 3분의 b다. 또 시작이네. 이게 왜 자꾸 끊기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b야. 이게 첫 번째 박스. 이게 두 번째 박스는 요거. 이제 세 번째 3a 마이너스 c까지 가야 되거든. 자, 잘 봐봐.
A는 마이너스 B인데 얘가 어떻게 해야 3A 마이너스 C에 이르게 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A에다가 3배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A 곱하기 3에서 C를 뺐어야지. 그럼 뭘 먼저 해줘야 될까? 3 곱하기를 먼저 해줘야겠지. 그래서 먼저 3을 곱해. 그러면은 3A는 마이너스 3B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됩니까? 아이 좋아. 그 다음에 C를 뺀 거지 여기는.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3B가 있었고 여기도 C를 이렇게 빼면 되죠. 이해됐을까? 요 한 덩어리에서 C를 각각 빼준 거야. 마지막 네모 박스가 얘죠. 됐어? 그래서 각각 박스에 들어갈 식들을 모두 더하랍니다. 마무리. B 더하기 C 더하기 3분의 B도 되지만 3분의 1 B라고 쓰는 게 더 여러분들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C는 소거되고 이제 B끼리만 계산하면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4B 빼기 3분의 9B 통분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5B가 답이 되겠죠. 괜찮을까? 되겠어? 여기 좀 안 되는 거. 여기 동류한 계산. 그래서 양수 먼저. 개수가 양수인 거 먼저 더하고 대문수 뺐어.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여기도 다 정리됐어요? 아이, 저기 뒤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183쪽까지) 쭉 넘어가면 되겠죠. 자, 183쪽에서 질문. 48. 248. 자, 1차 방정식인 것을 고르세요. 2번의 별표. 이항해서 좌변의 x끼리 우변의 상수끼리 이렇게 되었을 때 1차 방정식이 되려면 뭐 해야 돼? a가 0이면 안 돼. 요걸 지켜줘야 돼요. 일단 이것만 찾으시면 돼. 1차 방정식은. 이해됐을까? 또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즉 이항을 했을 때 x항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 1번부터 볼까? 1번 x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선생님처럼 쓰셔야 돼. 알겠어요? x-x는 3이 되죠. 이럴 때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0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0x, 0 곱하기 x는 3입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잘 돼요. x의 개수가 0이 돼버렸잖아. 홀수번 먼저 키웠으니까 홀수번 먼저 3번 볼게요. x끼리 이항하면 x-x고 상수항은 4 더하기 3이야. 그러니까 좌변을 어떻게 써? 0x는 7이다. 5번 볼게요. 3x 더하기 3은 3x 더하기 3이다. 이게 뭔 말일까? 괄호 풀었더니, 자, 이거는 이런 얘기야. 이걸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푼 결과를 써놔버렸죠. 식을 계산한 결과를 써놨지. 이건 뭐가 되지? 그렇지. 아유, 제대로 잘 공부한 거야, 그러면.
이런 걸 보고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되는 거야. 그리고 항등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잘 보세요. x를 이항하잖아. 그 상수를 이항하잖아. 좌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0의 x가 되는데 우변도 0이 돼. 다 사라진다는 얘기지. 이게 항등식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게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항을 해버리면 좌우변이 모두 사라지는 일이 생긴다. 이게 항등식의 기본 특징이다. 까지도 알아두시면 완전히 땡큐. 그러니 5번은 분배 법칙을 써놓고 설명하고 있는 식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시계 계산, 연산 법칙 이런 것들은 모두 항등식이다. 근데 항등식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 이항을 하면. 에? 좋았습니다. 지울까요? 자, 짝수만 보면 되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면 뭔가 좀 이상해. x가 있는 애들끼리 모아서 이항을 이렇게 하면 얘가 있는 건 맞는데 x분의 1이 있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분수식을 보는 순간 뭐야? 아, 공부를 누구한테 배운 거야? 훌륭한 학생들이야. 다항식이 아닙니다. 일단 1차식이라는 개념을 세우려면 다항식이어야 되는데 다항식이 안 돼요. 분수식은.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됐지. 이항하고 나니까 x가 살아있지. 그러니까 x값 구하세요. 그러면 7분의 3 이렇게 구해져 버리죠. 좌우변 마이너스 7로 나눌 거니까. 보여? x값까지 구하는 방정식의 근까지도 구해진다. 4번이 답이겠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2번도 제외하고 2번은 분수식이라서 1차식이 아닌 거고 그럼 나머지 홀수번들 봐봐. 특징이 뭐야? 홀수번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 관찰해봐. 어떤 특징이 있지? 이항하기 전에 좌우변의 x항이 똑같이 생겼죠? 3x, 3x. 좀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야, 이게. 결국 좌우변에 있는 문자가 포함된 항이 같다면 이항하면 이게 서로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0 곱하기 x가 돼버린다. 0의 x가 돼버린다. x항이 사라져버린다. x항 살려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보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이 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냐 이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 다루는 숫자가 어때? 눈에 보이는 숫자가 다루는 수가 1, 2, 3, 4, 5, 6, 7, 8, 9 거의 한 자리 자연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산을 못해서 그 계산이 어려워서 낸 문제일까? 아니겠지. 쉬운 수를 줄 테니까 방정식이라는 녀석 자체를 이해해봐라 이런 뜻이야. 이 단어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을 찾고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식에 대한 이해를 더 잘 해야 돼요. 자, 또 넘어와서 4번? 자, 보자. 자, 4번 문제 혹시 틀린 친구들은 이런 것 때문일 거야. 분배할 때 마이너스 붙여서 분배하는 거. 이거 외에는 틀릴 일이 거의 없다. 자, 볼게요. 2x 더하기 10. 여러분들 괄호 앞에 양수 분배하는 건 되게 쉽게 해내. 그죠? 그런데 음수 분배할 때 간혹 뒤에 부호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로 곱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자고. 4x 더하기 4는 8이죠. 식의 계산과 여러분들의 간단한 암산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 4를 이항하면 4x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변을 4로 나누면 1이 되겠죠. 응? 그런데 말이죠. 보시면 딱 요 타임에 생각을 해보자고. 4에 얼마를 더하면 8이 되나? 그럼 4x가 4면 되겠네? 4에 얼마 곱하면 4가 되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틀릴 이유는 요거 때문이야. 선생님 보기에.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2에 대한 분배. 요거 조심하시고. 넘어갑시다. 8번. 맞죠? 2항을 해서 고쳤을 때 2항만 하래요.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다음 식을 2항만 하랍니다. 2항. 제일 쉬운 거죠. 2항은 누가 2항 돼야 되냐면 2x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5가 우변으로. 그럼 식을 써봐. 5x가 원래 있었고 2x가 2항 되면서 부호를 바꾸겠죠. 여기 원래 3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5가 2항에 오면서 플러스 5로 바뀌었어. 됐죠? 이제 익숙한가요? 3x는 8이다. 여기까지만 하래. 이렇게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 이때 x의 개수를 a, 상수를 b라고 하래요. 끝났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라는 거였어요. 2항만 하세요. 11이지.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와, 화면이 많이 끊겼다 돌아왔다 끊겼다 돌아왔다 하는 재미난. 우리 교실에 약간 안 좋은 기운이 흐르나 봐. 기계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오작동을 합니다. 신기해. 와, 와우. 얘까지 이 녀석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너무 그런데. 신기하네. 자, 핑이 좋지가 않네요. 연결 상태들이. 자, 일단 갑니다. 다음 페이지 184쪽 10번 12번 10번 먼저 볼게요. 그냥 방정식 두 개를 풀래요. 끝이야. 그게 끝이야. 방정식 두 개 풀기가 끝이야. 3x 더하기 8은 14, x 더하기 7은 3에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두 개 풀면 끝입니다. 이항하죠. 3x는 14 빼기 8이니까 6이죠. 자, 그럼 3x는 6이네요. 좌우변 3으로 나눠도 되고, 생각을 3에 얼마 곱하면 6 될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좌우변은 3으로 나눠도 됩니다. 끝. 첫 번째 해가 나왔고요. 두 번째, x 더하기 7 그대로 놔두고 3x 더하기 3이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거 없어. 그냥 습관처럼 x는 좌변에 다 모으고 상수는 우변으로 다 모은다. 부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x-3x는 3-7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좌우변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x는 얼마? 여기도 x는 2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야, 정말. 오늘은 가지가지 기계들이. 지금은 방송 화면이 녹색으로 나가고 있어. 연결이 끊겼대. 이젠 카메라와 이 노트북에 지금 교실 안에 있는 게 다 무선으로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이 안에서 화면을 송출하거나, 이렇게 화면을 띄우거나 하는 거에 어떤 것도 선을 쓰지 않고 무선으로만 다 연결했는데, 신기하다. 이 연결이 너무 불안해서. 일단은 진행은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12번 볼게요.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자고. 이번에는 계수와 상수가 어떤 상태야? 소수, 분수. 귀찮네. 자,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좌우변으로 얼마의 값을 곱할 건데, 소수를 봤다고 무조건 10, 100, 1000 곱하는 것보단 그렇게 곱해버리면요, 나중에 또 약분할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는 수준의 소수라면 분수로 바꾸세요. 선생님 기준이 있어. 0.2, 0.5 정도면 우리가 분수로 고치기에 그렇게 복잡한 소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쳐놓고 봤다면 분모 5, 2, 4, 5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내 최소공배수 얼만데? 20. 그러니까 최소공배수 20을 좌우변에 곱하고 시작하면 딱 맞겠죠. 자, 각 변에 모두 20을 곱한다. 라는 건 항마다 20을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항마다. 덩어리마다. 자, 보자고. 20을 다 곱했다 치면 약분해서 4x 더하기 10은 5x 더하기 1 괄호. 괜찮을까? 4x 더하기 10은 5x 더하기 5. 이항해보자. 크기 생각하지 말고 이항하라 그랬죠. 좌변에 x 모으고 우변에 상수 모은다, 이 생각으로. 일단 이게 판단이 제일 쉬운 거야. 음수가 될 걸 걱정해서 음수가 되면 불편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입니다. 고로 x는 좌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의 값은 5가 되겠죠. 이 놀라운 두 방정식의 해가 같대요. 아유, 자, 일단 봅시다. 두 방정식의 특징을 볼 건데, 자, 볼펜 들고 여기 체크해야 돼. 첫 번째 방정식은 이렇게 읽는 거야. x항, 상수항, x항, 상수항 있지. 근데 여기도 x항 다음에 있는데, 야, 여기 하나 더 있잖아. 뭐 이상한 게. 그치?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현재는 풀 수 없다는 뜻이야. x를 못 구해. x를 구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방정식이죠. 대신 둘이 해가 같기 때문에 첫 번째 방정식에서 구해낸 해를 가지고 여기에 x자리에 대입을 해서 a를 구해라, 이런 뜻이겠지. 이래야만 해. 그래서 1번 첫 번째 방정식 풀 건데, 이번에는 모든 개수가 소수죠.
분수가 섞여 있었다면 아까와 같은 판단을 할 건데 지금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좌우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 7x-3은 5x 더하기 13이야. 이항하면 7x-5x. 여기서 마이너스 3만 이항하면 13 더하기 3. 7에서 5 빼니까 2x는 16. 결론은 둘이 해가 같다고 그랬는데 그가 x의 값이 8이었어요. 자, 1단계 끝났어. 2단계는 뭐 해야 돼? 요게를 슉 대입을 해줘야겠죠. 자, x자리에 모두 8을 넣어봅니다. 2분의 8이니까 4. 계산하기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8 더하기 3. 이렇게 보면 이제부터는 a가 미지수 역할을 하는 거야. a가 x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인 4만 이항에 가면 돼요. a만 남고 여기 계산값 마이너스 5가 있고 4 이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a값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어떤 부분 좀 헷갈렸는지 괜찮아요? 방정식 보고 얘는 풀리겠구나. 얘는 분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유리수 계산도 그렇고 시계 계산도 그렇고 그때 잘해뒀으면 이게 안 헷갈리거든. 그때 헷갈린 상태로 지금까지 와버렸으면 이제 여기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딱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하기 2x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은 3x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서 그냥 바로 10 이렇게 소거돼 버리네. 그래서 이항만 해봅시다. 2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해 x는 얼마? 일단 2야. 그런데 너를 a라고 한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넣으라는 거죠. 근데 x가 아니라 a 자리에 2를 넣으라는 얘기지. 뭘 하라는지 알겠어? 여기서 구한 근을 a라고 하래. a의 값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대입해주면 2x-12는 0. 마이너스 12만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2x는 12, 좌우변 2로 나누면 x는 6.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 쓰이는 수들을 보라고. 2, 3, 커야 10, 12, 이 정도잖아요. 계산에 부담을 안 주겠다는 의미야. 계산하는데 복잡한 수를 주진 않겠다. 그러니 시계 계산, 방정식 풀이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봐라. 적용해서 해봐라. 이런 얘기다. 괜찮을까? 자, 그래서 오늘 일단 확인학습 범위는 이렇게 일단 2개만 가지고 일단 갈게요. 조금 더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대신 이번 주 확인학습 때는 방정식 풀이만 따로 프린트 한 번 더 붙일 거예요. 식계산 때문에. 알겠죠? 문제 좀 아주 기본 연산 문제 연습 좀 하게끔 프린트 줄게. 자, 아이씨, 몇 문제 정도면 충분할까요? 우리 동아이 아이씨는 몇 문제 정도 드리면 충분히 잘해올 수 있습니까? 방정식 풀이만 문제로 낼 거야. 프린트. 몇 문제 정도면 괜찮겠어? 연산 프린트? 30문제만 합시다, 그러면. 금방 합니다. 자, 보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좋아하는 범위. 그게 뭐냐? 활용이라는 범위다. 문장제 문제. 자, 문장제 문제는요, 다 됐고요. 이렇게 쓰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그림과 표를 그려라.
그리고 미지수 x를 정하라. 그리고 질문에 맞는 답을 구하자. 이게 해봐야 아는 거거든. 지금 선생님이 써준 저 세 가지가 무슨 말인지 문제를 풀어봐야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일단 써놔. 그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과 표, X, 질문에 맞는 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하고요, 미지수 X하고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지수 X를 구해서 질문에 맞는 답을 쓸 수도 있단 말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석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1차 방식 활용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추가로 더 설명할 것들은 추가로 더 설명해 나갈게요. 문제 유형별로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속력 문제, 뭐 이런 게 있죠. 속력, 시간, 거리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랑 6학년 과정 같이 했던 찬서는 기억날 텐데, 단위값 있지. 단위값 계산을 되게, 그러니까 단위값에 대한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여기는 완전 꿀이야, 꿀. 단위값 계산 능력만 가지고도 거의 다 풀 수 있어. 보여줄게. 나머지 친구들은 단위값 계산이라는 게 뭔지도 오늘 문제 풀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확인 1번. 일단 미지수 x가 실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같아요.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냐면, 미지수 x랑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를 수도 있다 그랬죠.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지막에는 질문에서 물어본 그 답이 x와 같은지 다른지를 꼭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확인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할 건 없어요. 확인 1번. 방정식 자체가 그냥 글로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지 잘 봐봐. 이거야. 어떤 수를 구하세요. 그럼 이게 실제 묻는 거야. 어떤 수 자체가. 응? 그 어떤 수를 이제 x라고 둘 거야. 모르는 값. 됐죠? 문제식을 써봅니다. 어떤 수에 15를 더한 수는 그 어떤 수의 3배. 그럼 3x겠지. 1 작대요. 요렇게. 그래서 은이 중요하겠지. 뭐뭐 한 것은, 그러면 너는 이렇다. 이제 이거 구하시면 돼요. x-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이항하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6. 좌우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야. 그래서 x는 8이야. 혹시 선생님이 16 나누기 2가 여러분들 따로 꼭 계산식을 써야 되는 거면 쓰셔도 되는데, 선생님 요 정도면 여러분들 그냥 암산 가능하다고 봐서 풀었어요. 오케이? 자, 확인 2번 문제. 돼지하고 닭하고 30마리를 키우고 다리수는 74개. 돼지야. 다리는 각각 몇 마리인가? 그지? 자,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미지수 x 하나가 아니라 돼지와 닭은 각각 몇 마리인지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돼지랑 닭. 응? 그러니까 x만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지.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써야 될 답이 두 개구나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자, 상황을 봤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그림이나 표를 그리지 않은 이유가 그냥 말 자체가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표가 필요 없었다면 이젠 필요해요. 자, 봐봐. 돼지하고 닭이 있어. 마리수가 있고 다리 개수가 있어. 어? 이 표야, 표. 그랬을 때 돼지든 닭이든 한쪽을 X라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돼지가 X마리다. 그럼 닭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돼지 더하기 닭이 얼마야? 30마리잖아. 더해서 30이죠. 그치, 30 마이너스 X라고 정해야겠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돼지 다리는 머리수 곱하기 4죠. 닭의 다리 개수는 마찬가지로 마리수 곱하기 2야. 그러니까 바로 돼지를 X라고 놨을 때 닭의 마리수랑 닭의 다리 개수 이 두 개를 써내는 게 핵심이었어. 그런데 다리를 다 더해서 몇 개래? 74개라 그랬죠. 오케이? 그럼 여기 방정식 세워졌네? 이해됐어?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만들어서 식 세우세요 그러면은 할만해? 어려워? 조금 어렵지. 조금 정도 어려워. 이제 오늘 연습해보고 또 다음 주에 필수예제 좀 풀어보면서 연습해오면 할만할 거야. 자, 보자. 그러면 4x 더하기 60 마이너스 2x는 74. 근데 이제 x는 좌변에 다 있으니까 60만 이항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좋아. 그러면 x는 2x만 남고요. 우변이 74 마이너스 60이 되니까 14죠. 그러므로 x가 얼마야? 그렇지. 2x는 14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x값 7을 딱 구했어. 그럼 답은 7인가요?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야. 뭐라 그랬어? 돼지랑 닭의 마리수를 각각 구하라 그랬잖아. 아까 x는 뭐였지? 그렇지. 이건 돼지지. 닭은 몇 마리야? 닭은 23마리.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x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됐을까? 뭐 물론 닭을 x라고 놓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x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야. 뭘 x로 놓을지. 아? 괜찮아? 자, 3번 문제 볼게요. 가장 큰 수. 자, 연속하는 합이 세 자연수 합이 60. 자, 볼게요. 이것도 그림이 있다. 표와 그림은 거의 같은 거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어떻게 놓지? 이렇게 하면 돼, 그림은. 이 그림 끝이야. 어? 이 중에 누굴 구하래? 그럼 x를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x를 놓자, 그러면. 그럼 나머지 두 수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수인데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x보다 하나 작아요. 여기는 x보다 2 작아요. 됐나요?
이게 그림이고 이게 표야. 뭐 대단한 게 아니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좀 돼야 돼. 그런데 이걸 뭐 하라 그랬어? 더해서 얼마? 60이래. 좌변 봤더니 그냥 x 3개야. 그러니까 3x죠. 3x 마이너스 3은 60이더라. 고로 3x는 혹시 선생님이 마이너스 3 이항한 계산 63이라고 쓸 건데 괜찮을까? 60 더하기 3이니까 좀 빨리 계산을 해봤어. 그래서 x는 21이다. 됐어요? 두 번째 방법 잘 보세요. 잘 봐봐. 언제나 뭔가가 연속하는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뭐 더하거나 할 때는 차라리 가운데 수를 미지수로 두는 게 좋아. 써볼게.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수를 x 미지수로 두면 당연히 하나 작은 수, 하나 큰 수는 x-1과 x 플러스 1로 두죠. 맞아? 그런데 이 상태로 더하잖아? 그러면 여기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사라져. 그러니까 식이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구한 값은 어떤 값이에요? 가운데 수였죠. 근데 물어보는 건 뭐야? 가장 큰 수를 물어봤지. 이게 바로 내가 정한 미지수 x랑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세우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꼼꼼하게 물어보는 걸 확인할 수만 있다면 식계산 자체는 훨씬 더 간단하죠. 이해됐을까? 그러면 답은 20이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답은 21이 된다. 당연히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좋고 옳은 방법이란 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성격에 좀 달려 있기도 해. 난 차라리 구해야 될 값을 모두 x로 둘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여기 별표, 완전 왕별표. 그 전에 속력이 뭐지? 속력은 뭘까? 속도와 속력은 같은 걸까 다를까? 다른 걸까? 같은 걸까? 달라. 근데 여러분들 학년에서는 같게 놓고 풀어도 돼. 근데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이값이고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거든. 어렵잖아 이러면. 선생님 대체 변이가 뭐고 이동거리는 뭔가요? 어렵잖아. 네, 이거 구분하는 건 언제래나? 중3 고등학교? 속도랑 속력은 나중에 달라져.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 필요는 없다. 자, 속력이 뭐냐? 속력은 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속력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속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 속력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속력 문제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속력이란 단위 시간당 어떤 일을 한 거야. 뭘 한 일. 이런 걸 모두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단위당이 아니라 미안.
단위 시간당 뭘 한 일. 단위 시간이란 뭐냐? 1초, 1분, 1시간 또는 한 달과 같이 시간 단위를 1로 봤을 때 값. 응? 동건이가 2분 동안 12번의 밥을 떴어. 숟가락을 12번을 떴어. 2분 동안. 그러면 1분 동안 숟가락을 몇 번? 6번 했지. 밥 먹는 속력이야. 밥 먹는 속도야. 찬서가 20분 동안 스마트폰 게임을 60판을 깼어. 60판을 깨버렸어. 20분 동안. 응? 잠깐만, 상황이 이래, 상황이. 로얄 매치를 20분 동안 60개를 깼어. 수도쿠를 60개 깼어. 자, 그럼 이 상황은, 그러면 1분이라는 시간 동안이라면, 1분 동안은 얼마나 했다? 3판씩, 1분에 3판씩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것도 속도야. 게임한 속도. 게임한 빠르기지. 속력은 뭐라고? 빠르기야. 빠르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빠르기라고 하는 게 달리는 것만 있냐고. 걷는 빠르기만 있어? 어떠한 행동이든 빠르기를 잴 수도 있다 이거야. 응? 봐봐. 동건이가 집에서 반신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어. 욕조야. 욕조에 물을 틀었단 말이지. 욕조에 15분을 틀었더니 전체가 다 꽉 찼어. 원하는 만큼. 맞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물은 얼만큼의 빠르기로 물을 채우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그것도 이해되니? 그러면 1분에 얼마씩 채워? 욕조에 15분의 1씩 채워 나가는 거지. 이것도 속력이야. 서우가 레고를 조립을 하는데 5,000피스짜리를 샀어. 레고. 엄청 큰 거. 그래서 다 만드는데 하루에 3시간씩 100일을 한 거야. 300시간. 그러니까 100일을 너무 했어? 그래, 40일 했어, 40일. 40일에 완성했어.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완성해 나간 거야? 그렇지, 40분에, 근데 1씩, 이게 이제 비율이지, 비율. 비율로서 40분에 1씩 해 나간 거야. 이런 것도 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런 빠르기와 관련된 건 단위 시간당 해낸 일의 양인 거지. 그럼 진짜로 이제 거리가 들어가는 속력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잖아. 봐봐. 그냥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들이 속력, 시간, 거리 문제를 관계를 헷갈릴 땐 다음처럼 생각하시면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수로 하면 되는 거야.
자, 보자. 나는 2시간에 10km 갔어요. 응? 이걸 빠르기로 나타내려면 어때야 돼? 단위 시간당 일한 양이니까.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1시간. 네, 그러면 얼마씩 간 거야? 5km 간 거지, 1시간에. 이것도 이해됐어? 이렇게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면 이 값 자체가 속력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빠르게 속력은 이렇게 나타내지. 5km를 가는데 per 시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사실은요 1시간분에 5km를 줄여서 쓴 단위야.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속력을 구할 때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이 생각도 해야 돼. 5라는 속력은 이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걸까? 10을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지. 10이 나타내는 건 거리고 2가 나타내는 건 시간이야.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 다음에 거리는 더 쉬워요. 봐봐. 1시간에 5km 가는 속력으로 3시간 갔어요. 그럼 총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15km. 어떻게 계산했어? 5씩 3번. 그렇지. 고리 곱하기 시간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얘가 나타내는 것 자체가 1시간마다 5km 가요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5씩 3번 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돼. 근데 하도 이걸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풍뎅이 그리잖아요. 이건 알아요? 이건 알아요? 선생님이 좋아하진 않지만 한 번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이 써드리긴 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됐어? 그럼 잘 봐봐. 어떻게 읽냐면 봐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뭐라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